자, 탄핵 특검 막바지 끝까지 간다. 첫 번째,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잠깐 저희가 봤습니다만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입니다. 장시호. 오겠습니다. 장시호, 술술 부는 복덩인데, 아니 박지훈 변호사님, 요즘에요. 장시호가 뭐 복덩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복덩이 됐고요. 특급 도움이라고 지금. 특급 도움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570여 차례 대통령하고 지금 최순실하고 차명폰을 사용했다. 네. 이거 장시호 입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무도 알 수 없었고, 사실은 태블릿 PC 두 번째 공개되는 것도 네. 장시호가 얘기함으로써 결국은 태블릿 PC의 진위 논란도 아마 잠재워 버릴 거예요. 네. 네.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부분도 박지훈 변호사님, 바로 저거예요. 예. 차명폰 번호를 어째 그걸 기억했는지 머리가 기억력도 좋아요, 보면. 402를 기억해서 번호를 조합하다 보니까 그 번호가 나온 거고요. 번호를 이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영내에서 통화가 됐고 대통령 전화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걸 요긴하게 써먹었고요. 네. 또 중요한 거는 그 민정수석실 우병우 수석의 그 파일을 그 시크릿 그 어떤 백에서 본인이 그걸 발견하고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그렇죠. 비밀백, 비밀 그건 가방. 보통 그렇죠. 사람 같으면 버리거나 숨길 건데 그걸 탁 찍어 놓으면서 누구한테 이 사진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보물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촉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촉을 갖고 해서 특검한테 본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서 결국은 많은 자료를 줬고 그 자료가 결국 특검 수사에 큰 도움이 됐다. 네. 그래서 복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그 특검에 장시호 전용 PC가 있대요. 그러니까 네. 장시호 씨가 워낙 기억하는 양이 많으니까 특검에서 불러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노트북 네가 줄게. 쳐라. 예, 생각나는 대로 아. 쳐봐라 이러다는 하도 거예요.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아예 노트북 줄 테니까 그 진술을 생각나는 노트북으로 거. 해라. 그렇죠. 이런 뭘 거죠. 진술이란 거 이런 거잖아요. 검사가 물어보고 답변 네. 듣고 물어보고 답변 이게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걸 마음대로 써보세요라고 그냥 PC를 준 거죠. 노트북을. 그러니까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모든 거를 그냥 기술 형식으로 쭉 쓰게 만드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답변도 만들고 질문도 만들고 이러겠죠. 그러니까 조사하는데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검사가 물어보는 말도 일정 부분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시호가 알고 있는데 검사가 물어보지 않는 얘기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장시호 본인이 그냥 쭉 쓰는 것이 결국은 최순실과 관련된 모든 비리들을 다 기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예. 전용 PC를 주고 검사 맞는 동안 자리를 피해주고 본인이 다 쓰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고 볼 네, 수 있어요. 정 의원님. 이게 네. 과거에는 네, 제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제가 검사할 때만 해도 그러니까요. 예, 네. 과거에는 뭐냐면 보통은 진술서를 쓰라고 해요. 종이를 줘요. 펜으로 옛날에 네, 썼죠. 그때는 이렇게 컴퓨터가 뭐 있고 이렇게 안 없었으니까. 되는 상황이 네. 아니니까. 그러면 본인이 막 적어요. 네. 그럼 왜냐하면 이게 자백하는 사람인 경우에 그렇게 해요. 네. 왜냐하면 일일이 그걸 물어보고 답변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건 당신이 아는 거 다 여기다 일단 적으세요. 적어봐라. 혹시 만약에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 대포폰으로 뭐 통화한 거 있지 않냐? 뭐 네.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다 적어라. 그럼 이걸 이제 손으로 막 적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노트북을 아마 주고 네. 뭔가를 주면서 PC를 주고 이걸 치라고 아마 하는 네. 것 같아요. 근데 박지훈 네. 변호사님, 저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이 장시호가 이제 하도 특검 입장에서는 예쁜 짓을 많이 하니까 네. 장시호가 특검 사무실에 오면 아이고 저기 구치소에서 못 먹지 아이스크림까지 사주고요. 그리고 장시호가 이 부침성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수사관들한테 오빠 저 왔어요 이렇게 부른다면서요. 뭐 이거 흔한 일이 언니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그런 경우 없죠. 예. 그 교도관들한테도 언니라 그러기도 하고요. 팔짱을 낀다 하기도 하고요. 네. 글쎄요, 이제 마약 수사를 하다 보면 마약 수사는 적극적인 어떤 그 수사 도움이 없으면 그 마약의 그 거래처를 확인할 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마약 수사할 때 항상 이렇게 불러가지고 많이 자백을 하고 하면 공적을 인정해가지고 그게 법원에 반영이 되거든요. 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마약 수사하면 저희도 피해자들 보면 계속 검찰에 갈라 그래요. 구치소보다 거기가 편하니까 보내달라고 더 얘기할 게 있다고. 네. 아마 장시호도 본인이 얘기할 게 있어 계속 가고 싶을 거예요. 구치소에서 최순실 만나는 것보다 특검에 가면 그리고 특검도 잘하니까 아이스크림도 먹으라 그러고 또 언니 아이스크림. 오빠야 한다고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용어를 쓴다는 자체가 그만큼 협조를 많이 하는 게 아닌가. 뭐 조금 더 가장된 부분은 있겠지만 네. 아이스크림 먹어 비싼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잘하고 있다. 복덕이다. 이런 것도 또 정 보입니다. 의원님은 혹시 검사 시절에 피의자한테 아이스크림 사준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 조금 제가 조금 이해는 안 되는 네. 점은 어떤 뭐냐면요. 게요? 네. 물론 이제 수사에 협조하면 예쁘죠. 그러니까 이제 복덩이라고 이렇게 뭐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최순실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조카 맞아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좀 과도해요. 아니 어느 일정 부분은 자기가 얘기하고 빠져나올 수 있을 정도 부분
그 정도만 특검한테 보통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장시호 씨는 물어보지도 않은 걸 본인이 지금 다 술술 얘기하고 네.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장시호라는 사람 자체 인성이 너무 이게 넘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부족한 건지 모질한 건지 네. 도대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최순실 씨하고 장시호가 진짜 조카 사이 맞는지 네. 이모 사이 맞는지 아니면 평소에 지낼 때 장시호는 이모에게 어떤 억한 심정이 있었던 건 아닌지 네. 네. 사실 그렇게 추정이 돼요. 이게 최순실이- 이해가 안 네. 돼요. 그렇죠. 최순실이- 그래 아무래도 친인척인데. 그쵸? 최순실이 네. 뭐 장시호 뺨도 때리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게 좀 감정이 물론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장시호가요 특검 사무실에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64일 동안 18번이나 모습을 드러냈대요. 오늘 또 나왔으니까 이제 19번째인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박지훈 변호사님 네. 얘기 들어보면 사실 그 구치소보다 특검이 진짜 편할 것 같아요. 구치소는 최순실 씨와 같이 있게 되는데 차라리 특검에 나와서 다른 방에 멀찍이 떨어졌으면 좀 안전한 감도 느끼고 구치소는 이럴 것 없잖아요. 같은데. 그 평 안에 있어야 네. 되고 이제 준비된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특검은 네. 글쎄요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방을 옮겨주기도 하고 또 상담하는 어떤 시간도 있고 예. PC도 조금 이용하게 해주고 아이스크림도 그러기 때문에 먹고요. 아이스크림도 먹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다만 수사에 효과를 많이 줘야 되죠. 하나하나씩 계속 줬는데 그게 다 대박된 어떤 자료들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복덩이다. 아이스크림보다 네. 더한 것도 아마 주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 장시호 씨가 최순실 씨만 압박한 게 아니라 사실 박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압박되는 카드를 많이 맞아요, 줬거든요. 맞아요. 네. 그 차명폰 사실 박 대통령이랑 통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박 대통령 통화 기록과 정확히 뭐 그러니까요. 일치한다고 하고요. 끝번호가 그 402 하나로 네. 끝난다는 그 박 대통령의 차명폰. 그러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직접 연결되는 뭔가 라인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게 그동안에 명확한 증거로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예.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서 박 대통령의 어떤 뭐 문건이 나가거나 연설문이 나가거나 이런 방식으로 한 다리를 걸쳐서 나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만 나왔는데 박 대통령이 이른바 최순실 씨하고 한 라인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이번에 그 차명폰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그 그래픽 화면이 상당히 좀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쓰던 저 차명폰 끝자리가 402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특검에서 그 발신 그 위치를 파악을 해보니까 저 402 하나로 끝나는 차명폰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선과 일치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썼을 때는 한국이고 순방을 나가면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되는데 그 발신 위치 추적이 이제 다 해외에서 또 잡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굉장히 있는 중요한 거죠. 부분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직접 뭔가 관계가 있는 그런 무언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하고 자기와 권력 관계로서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차명폰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싶고요.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에게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물어보는 의존적 네. 관계였다고 하면은 끊임없이 최순실하고 일정의 한 라인을 유지하면서 뭔가 물어볼 수 있는 수단이 됐기 때문에 양자한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폰이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시호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장시호 건데요. 402 하나 장시호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시호 씨가 상당히 머리가 좋다고 해야 되나요? 네.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네. 드는데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이모하고 그렇게 끈끈한 정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머리가 그러니까. 좋으면 보통 말 안 하거든요. 예. 일정 부분만 말하고 일정 부분은 말하지 아, 않잖아요. 그래요? 그걸- 오히려 말을 안 해요? 머리가 좋고. 아니 오히려 머리가 좋으면 본인한테 굉장히 유리한 이것저것 거, 이제 계산할 게 불리한 걸 많으니까. 계산을 많이 하게 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장시호 씨는 그걸 머리가 좋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또 묻지도 다- 않았는데 네, 다 맞아요. 말을 하니까. 정 의원님 말씀하고 동의하면서 네. 또 한 가지 뭘 우리가 봐야 되냐면 장시호가 사실 고백한 내용 중에 본인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영재센터에 본인이 개입했고 뭐 자기가 돈을 횡령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 외에는 사실 최순실을 관련해서 부는 것 중에 본인의 직접적인 처벌을 받을 내용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하고 얘기한 여러 내용들을 보면 주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성에 대한 것들이 증언들이 많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처벌받을 내용은 그다지 그러니까 처음에 영재센터 만들 때에 개입했던 거 거기서 개인 횡령한 거 이외에 사실 그다지 뭐 지시받아서 무서워서 실행했다 이거밖에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많이 부담은 갖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무서울 수도 있겠죠, 최순실이. 그런 제가 좀 있을 장시호 수 씨 있지만. 머리 좋다는 표현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막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제가 왜 그 표현을 썼냐면은 네.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제주도에 있는데 최순실 씨가 너 한번 뭐 해볼래? 이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왔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장시호 씨가 그 시크릿백이라고 하는 이모백을 뒤져가면서 그 안에서 민정수석 인사 파일이 있는 걸 보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출력까지 해놨던 그러니까 파일을 보관했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미래의 나를 살릴 보험이라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보험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촬영했던 그 시점이라는 게 이미 TV조선에서 최순실 씨와 관련되어 있는 K스포츠재단하고 미르재단 관련되어 있는 보도를 하니까 네. 최순실 씨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든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네. 보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장시호 씨가 옆에서 지켜보고 난 다음에 나도 내가 여기서 그대로 이 상태로 있다가는 이모하고 진짜 엮여가지고 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뭔가 증거로 내가 나중에 보험성으로라도 뭔가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네네. 그런 면에서는 미래에 자신의 어떤 그 닥칠 위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면은 네. 그런 면에서 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이렇게 논의만 하지 말고 저희가 특검 조사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청문회 나왔던 모습을 한번 보실게요. 장시호가 진짜 머리가 좋은 건지 아니면 최순실, 그때는 놓쳤지만 우리가 최순실 씨에 대해서 뭔가 좀 분노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누린계획은 누구 회사예요? 최순실 씨가 만든 회사입니다. 후원 요청서는 누가 작성했어요? 저랑 김소율 팀장이 같이 최순실 씨 집에서 셋이 작성했어요. 5억이라는 돈이 들어왔는데 그게 왜 들어왔는지 몰랐어요? 그걸 최순실 씨가 대표였으니까. 최순실? 네. 저는 최순실 씨한테 월급을 받지 영재센터에서 월급 받지 않았습니다. 총 받은 게 5억이에요? 처음에 최순실 씨가 최순실 씨 집에서 기획서를 써서 최순실 씨한테 드렸고, 저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또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이모인데다가 뭐 거슬릴 수는. 이 관련 업무에 대해 그 장시호 씨 얘기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 좀 이렇게 약간 묘해요.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이런 게 보면 좀 약간 묘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전 궁금한 게요, 박지훈 변호사님. 저 복덩이잖아요, 특검 입장에서 장시호가. 그럼 저렇게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진술들을 많이 해주면 실제로 이제 장시호도 엄연한 피의자거든요. 그렇죠. 예. 실제로 그 형량이나 이런 거에 얼마나 도움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풀리 박인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형량을 내가 더 자백을 한다 해가지고 이게 도움을 주고 이래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실제적으로는 왜 저렇게 저 사람이 다 자백을 하고 했는 거는 특검에서 아마 수사를 잘한 것 같아요. 수사는 밀당을 하는 거거든요. 네. 밀고 당기고 생물처럼 만들어내는 건데 아마 장시호가 가장 아파하고 불어야 될 부분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장시호는 지금 자신의 아들하고 장시호의 어머니 최순득의 어떤 암, 투병중 이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는 게 가장 핵심이고 네. 뭐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시호의 아픈 부분을 갖고 네가 얘기를 좀 해준다면 많이 도움을 준다면 구형량을 줄일 수 있을 거다. 아마 본인 지금 관련된 거는 재산범죄 정도밖에 없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이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특검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고 장시호는 더 많은 도움을 준 게 아닌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 정 의원님. 아니 수사에 협조를 하고 범행을 다 자백하고 그다음에 용서를 구하고 이건 장량 감경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에 협조를 막 하면 구속을 안 해요. 네. 불구속 수사를 하는 네. 게 많아요. 아직 거의 진짜로 대부분. 체포 같은 건 안 체포 대기. 됐네요. 예. 네. 그럼 만약에 장시호 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구형 자체를 체포가 됐죠. 네. 구속 상태에서, 검찰이 이제 구형 자체를 예. 처음에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기소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도 구형을 마지막에 재판 마지막에 구형을 장량 감경해서 구형할 수가 있어요. 장량 예. 감경이 뭐죠? 이렇게 좀 줄여서 한다는 예를 건가요? 들어서 네. 그렇죠. 뭐냐면 그 범행을 자백하고 네. 그다음에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네. 있고 그다음에 다른 거에 대해서도 수사에 협조해주고 네. 이런 부분이 다 장량 감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양형 사유에서 충분히 저건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년 정도, 3년 정도 그러니까 구형할 그렇게 것 같으면 숫자로 표현해 주세요. 1년 6개월을 구형하는 거 예를 들어서 5년인데 3년이 원래 통상이라면 어. 1년 6개월을 구형하면 법원에서는 또 절반 정도 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아. 1년이나 밑으로 단기 실형을 하면서 집행유예 가능한 거죠. 막 그런 설명을 장시호는 한 번만 해도 다 알아먹었을 겁니다. 네가 만약 잘 협조하면 원래 5년짜리면 2년 6개월 아니면 3년짜리면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법원은 그 구형에 따라서 절반 정도 선고하면서 정말 반영이 된다면 집행유예까지 가능하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듣고
좀 더 부족하면 또 하나씩 갖고 와요. 태블릿 PC 갖고 왔다가 금고 알려줬다가 네. 막 그런 것들이 아마 특검의 밀당의 어떤 전략의 일환이 아니었나.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전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짧게 네. 말씀드리면 검사가 마지막에요. 최후로 이제 마지막에 구형합니다. 그럴 때 그런 부분을 판사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판사가 그거를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특검에서 조사받고 있다고 하는데 또 뭐 새로운 그렇죠. 소식이 또 뭔가 전해질지 태파를 또 모르겠네요. 줄 것 예. 같아요. 그런데요, 이게 어제였어요. 어제 그 장시호 재판이 있었거든요. 네, 그랬죠. 장시호 재판이 있었는데 희한한 것이요. 예. 최순실이 거기에 또 등장을 했는데 등장했죠. 최순실은 장시호 재판에 굳이 안 와도 안 돼요. 나오셔도. 굳이 네. 안 와도 되는데 장시호 재판 열릴 때마다 최순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건 이제 정보를 빼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 최순실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첫째는 실끝 일끝 또 봤다 그랬어요. 네. 재판에 가서 장시호를 보면서 네, 압록을 장시호를 가는 째려보면서. 째려보면서. 예. 그러면 조카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까 싱크 보셨듯이 두려워하잖아요. 자기 이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모가 장시호를 째려보면서 너 자꾸 이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메시지를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네. 있고 예.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재판 내용 중에 혹시나 자기와 관련된 장시호가 어떤 발언을 하거나 증언을 하는 것을 감시하고 그다음에 정보 빼내고 네. 두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재판 현장에 가면 사실 언론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 현장에서 직접 어떻게 발언하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뉘앙스도 다르고 억양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참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네. 두 가지 의미, 감시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그런 이유 때문에 최순실이 굳이 장시호의 재판에 갔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김성화 평론가님. 아니,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저렇게 최준실 씨와 관련돼 있는 중요한 증거들도 제출하고 최준실 씨가 사실상 국정을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락을 해가면서 농단을 했다고 하는 것들을 장시호 씨 입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걸 만약에 최준실 씨가 그 재판할 때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장시호 씨 얘기가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최준실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장시호 씨가 지금 진술하거나 증거로 제출한 것들을 부정하고 싶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최준실 씨가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자꾸 얘기해주고 싶어서 자꾸 재판에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복덩이라고 불리우는 장시호 얘기를 저희가 좀 해봤습니다.